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법관 탄핵입니다. 두 분 모두 오늘 본회의에서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참여하고 오시느라고 굉장히 이제 급하게 이곳 스튜디오까지 오시게 됐는데 일단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179석 찬성, 그다음에 102명의 반대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제 헌재로 넘어가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훈식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쉬운 거는 양 정당의 숫자만큼만 딱 나온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179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반대했던 102석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갈라진 것은 오히려 아쉽다. 왜냐하면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판결에 좀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판결은 국민들이 우리가 왜 법원의 판결에 패소하더라도 승복합니까? 그것은 판결 자체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저희가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다른 판사의 사건에 개입했던 위헌적인 행위에 대한 오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물론 국회가 탄핵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는 국회의 의무를 한 것이고, 이 의무에 따라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이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에 대한 판결을 하니까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판결까지 기다려보면 오히려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판사도 판결을 낼 때 다른 외부적인 외압 없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의 의무라는 견해와 또 전혀 다른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또 그런 비판적인 견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형두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판사의 개인적인 행위 여부를 떠나서 탄핵이란 것은 이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탄핵은 뭐냐면은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했지만 탄핵 재판소 당시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중대한 헌법 행위로 보지 않겠다고 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아니라 그 정도로 중대한 문제냐. 국회가 상권 분립을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이런 지금 탄핵, 그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하는 만큼 굉장히 엄정한 절차와 심판이 좀 있어야 됐다. 조금 더 숙고가 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걸 국회 법사위에서 한번 하자. 이게 일종의 이제 국회 법사위가 국회 내 검찰 같은 겁니다. 이전에 이제 대통령 탄핵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 재판 때 이제 그 검사처럼 탄핵의 논고를 읽고 그랬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더구나 이 1심 법원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이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판결문 중에 일부에서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판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법원에서도 징계 절차를 통해서 징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제들은 여러 방안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입법부 내에서 사법부에 특히 판사의 최초의 탄핵을 하는 것인 만큼 법사위 조사를 거쳐서 그 문제를 확정한 뒤에 법원에 이 국회에 올려도 되는 것인데, 무엇이 쫓기듯이 이렇게 다수결로 밀어붙이다는 점 대단히 아쉽고, 그래서 이 앞서서 저희들이 일단은 법사위에서 먼저 조사를 해보자 한번. 우리는 그 법원이라고 해서 이게 이런 탄핵이 가능하도록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라면 탄핵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중대한 문제냐. 더욱이 오늘 더 큰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치 지난해부터 이런 지금 민주당 내 일부 그 법률가 출신들의 의원들, 이 탄핵을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내통이 있었던 것인지 임성근 판사가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몸이 아프고 이 사건으로 그 법원에서 여러 가지 그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에 수술도 했고 몸도 아프고 해서 그만두겠다는 여러 차례를 밝혔는데 요즘이 겁니다. 당신 탄핵 받아야지 뭔 소리야 지금 국회에서. 그 얘기는 그렇죠. 잠시 뒤에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 좀 심각합니다. 뭐
아까 제가 사실관계만 좀 조정을 하면 이 임성근 판사가 이제 열흘 정도 지나면 보름 정도 안에 임기가 퇴직하게 끝나지 임기가 않습니까? 끝나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최영도 의원님 말씀대로 법사위도 조사하고 진상 여부 확인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판결하고 그리고 헌재로 보내면 더 좋겠지요. 근데 이분이 퇴직하고 나면 이게 사실은 원인이 아예 무효돼 버리기 때문에 예. 저희로서도 좀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나는 마지막 절차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니까 국민들과 함께 그 과정을 지켜봐서 거기에서 유무죄 또 조사에 대한 결과들도 확인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탄희 의원 주도로 161명의 의원들이 이번 이번 탄핵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지난해 2월 달에 1심 선고가 났었는데 왜 거의 1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그 탄핵소추안을 냈느냐. 이런 시점상의 문제도 제기를 하거든요. 네, 저도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아프게 생각하고요. 사실 오늘 야당에서도 일부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왜 좀 더 서두르지 못했느냐. 그리고 좀 더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많은 법관들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요 부분만 아니라 또 실제로 몇 분이 더 있는데 왜 그 부분들까지 다 하지 않느냐, 다 폭넓게 검토했어야 된다는 부분에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사실은 원래는 저희가 두 분의 법관을 논의하다가 마지막에 한 분으로 좁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해서 아무리 판사라 할지라도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면 국회를 통해서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거라는 어떤 표본을 남겨서 이후에 사법부의 개혁의 어떤 지표로 삼기 위함이라는 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두 의원께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른바 녹취록이 오늘 아침부터 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파장이 일고 있는데 앞서서 그 말씀을 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른바 지난해 5월에 임성근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표를 들고 왔는데 그거를 만류하면서 탄핵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여파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큰 여파죠. 대법원장, 영어로 대법원장이 칩 저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관을 저스티스라고 그럽니다. 정의의 표상이죠, 대법관. 법무부 장관도 이제 법무부도 저스티스라고 합니다만 이 정의를 세워야 될 정의의 최고의 수장, 그 상징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선에. 거짓말을 했고 또 하나 정치권이랑 내통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너 탄핵시키려고 한다는데 내가 너 사표 받아주면은 그 탄핵을 못하게 하잖아, 내가 이 민감한 시기에 정치권한테 그렇게 눈총에 이 스스로 정치권 눈총을 보고 이렇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많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의원들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법원의 판사의 문제를 탄핵을 할 때는 좀 더 엄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논의가 많이 늦어진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 아마 이 논의를 제기한 몇몇 젊은 또 그 법조인 출신의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리 되면 저 사람 처벌 못하고 탄핵 못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마지못해 지금 한 꼴이 되어서 상당히 아쉬운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 법적 절차, 법이란 것은 절차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미란다의 원칙 같은 것도 미란다가 엄청나게 뭐 좋은 사람이어서 보호해준 게 아니었어요. 굉장한 악인이었지만 악인도 법의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탄핵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쫓기듯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고 이 결과적으로 다수결이면은 누구든 손볼 수 있다는 나쁜 메시지만 국회가 지금 사법부에 보내준 겁니다. 더구나 이 사안이 그 직무에 관해서 그렇게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냐. 이분이 이 판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재판을 받았고 특히나 만일 법원에서 그게 중대한 문제를 생각했다면 무죄가 나올 리가 없겠죠. 예. 강훈식 의원께 이 두 가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영두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논의가 탄핵 논의가 늘어진 게 민주당 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갈렸다. 마지못해서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한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것을 정치 행위로 보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자는 의견은 있습니다만 마지못해 표결할 정도로 저희가 투표하지는 않고요. 신중한 결과와 검토 끝에 저희가 판결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게 국민한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문제를 좀 보면서 임성근 판사 정말 탄핵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퇴직을 접수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내가 안 그러면 파면당하게 생겼으니 탄핵당하게 생겼으니 대법원장에게 본인을 퇴직받아달라. 이제 사실 피하려고 한 겁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본인이 탄핵 당할 것이라 알고 있었던 예감을 것이죠. 하고. 네, 예. 그래서 예감하고 그거를 꼼수로서 피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론 저 기억에 대해서 발언이 달라진 부분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받아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국회의 탄핵을 피하려고 사법부끼리 또 꿍꿍이 했다라고 또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임성근 판사의 그리고 더군다나 임성근 판사 이걸 녹음했다. 부장판사 출신이 대법원장이랑 이야기하는데 녹취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분의 탄핵은 오히려 더 이걸로 인해서 더 적절한 것이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녹취록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다른 설명이 있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 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렇다면 탄핵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김명수 있습니까? 대법원장을 탄핵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비롯된 건 아니고요. 우리는 그러나 법관의 탄핵 또 사법부 수장의 탄핵의 문제에서는 그만큼 신중했기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검토해왔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진행 안 했던 것이 마치 이 임성근 판사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우리는 맞불로 놓느냐 이렇게 보일까 봐. 그렇게 보입니다. 예, 보일까 봐 안 했던 것이죠. 안 했던 것인데 요지는 이겁니다. 자, 이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선거무효 재판이 126건입니다. 선거무효 재판 소송은 1심 판결 대법관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거무효가 인지 아닌지를 빨리 6개월 내외 해줘야 됩니다. 예. 그 의무를 저버려 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선거무효 소송 이게 간단한 일이거든요. 보통 6개월 내 다 끝났고 2개월 내 끝난 적도 있습니다. 검표해보고 이렇게 되면 선거무효다 아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중대한 국면을 더구나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것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왜 1년씩이나 늦춥니까? 우선 이것만 해도 굉장한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에 해당됩니다. 대법원장이. 또한 편향적인 판결의 문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의 문제, 또 그다음 인사의 문제, 특정 우리법 연구원이 무슨 법 연구회가 대법원에서 이렇게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는 이런 편중된 인사의 문제, 이것은 굉장히 헌법이 보장한 중립성의 문제에 중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대법원장으로서 굉장히 탄핵 사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내용에서 그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 이탄희 의원이라든가 율사 출신 몇 명 의원들이 지난 국회 개원하자 말자부터 법관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내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법원장이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대법원장이 서로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랑 무관한 거거든요. 더구나 임성근 판사가 당시에 보면은 담낭 제거 수술임을 해가 굉장히 수술을 해가서 본인 신병의 문제로라도 그만둬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벌써 5개월 그건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이런 문제인데 너 안 돼. 너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 녹취록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 논의하고 있는데 야 내가 너 사표를 받아주면 내가 정치권에서 어떻게 했대? 왜 대법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부터가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정치적 중립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반했다. 그래서 비단 이번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이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검토하고 있을 수 있죠. 검토. 네. 예. 그러나 우리는 이 탄핵 문제랑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아까 우리 강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중립성 아니면 정치 행위, 먼저 사법부의 중립성 여기에 문제가 심각히 있다고 저희는 뭐 보고 전혀 그렇게 계십니까? 생각은 안 하고요. 말씀이 이제 저희가 임성근 판사 탄핵할 때 야당이 제일 많이 지적했던 것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하셨어요. 예. 대법원장을 지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게 편향적인 판결과 인사 문제라면 네. 사법부 길들이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해왔던 야당이 이제 답변을 또 동시에 내놔야 될 겁니다. 이게 잘못된 부정한 또 실제로 판결은 재판은 그것에 대한 판결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것에 대한 판결이었고 거기 안에 판결문 안에 중대한 헌법적 위반 행위가 있다라고 판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우리가 탄핵하는 데는 사법부 길들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편향적인 판결 또 지연되는 판결 또는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시킨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사법부 길들이기고 이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의 위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야당이 추진하신다면 그것도 같이 답을 내놓으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영도 네, 의원의 그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해야겠는데 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지금 민주당은 할 수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못 합니까? 더구나 더 중차대한데 이 사람은 그냥 부장 판사일 정도일 뿐입니다. 한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전 사법 체계 판례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인 민주주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펀치 주제 보고 오겠습니다. 네, 북한 원전 이 문제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작은 북한 원전 관련 파일이 발견되면서 이것을 가지고 김정인 위원장의 표현, 이적 행위, 이것을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청와대까지도 그래서 발끈하고 법적 대응, 그보다 더 큰 대응도 해야 된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이 표현에 대해서 특별히 걷어들이거나 이걸 덜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강훈식 의원은 이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여기서 이제 정치권의 논쟁이 촉발이 됐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2020년 6월 1일 날 취임하면서 최 일성은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을 이제 혁신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들어왔고 또 부단히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6개월 정도 지나서 결론 내린 것은 결국은 북한하고 연결하고 색깔론하는 거. 더군다나 국군 통수권자에게 이적 행위를 한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최근 국민의힘에서 후국 논란이라든지 이런 막말이 나오는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뭘 보여줬나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혁신한다고 하고 그 혁신의 결과가 이거였나라는 의구심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오셨을 때 비대위원장으로 오셨을 때의 성과를 거의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고요. 네.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상투적인 공격으로 국정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은 전 도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 어제 네, 제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국조도 그렇고 특검도 살아있는 카드인 겁니까? 근데 지금 여당이 이렇게 판사 탄핵이니 뭐니 이게 절차도 무시하고 다 이렇게 단지 의석수가 많다는 이렇게 밀어붙이니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 국정조사로 풀면 될 문제입니다. 이런 거 하라고 국정조사가 있는 겁니다. 역대 정부, 역대 국회에서 국정조사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야당이 이 정도 중대하게 제기하면은 아니 이게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그런 질문도 못 합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의문에 답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했다고 무슨 중대한 오히려 야당을 급박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초선 의원들이 그래 그럼 고발해라. 나도 고발 조사를 당하겠다. 한번 조사해보자. 그럼 누구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을 보면은요. 만일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그걸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고 또 일부 지금 문서도 하나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장 큰 의무는요. 이 의무는 국민들도 다 상당수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 어느 여론조사에서 봤지만 50% 정도가
국정조사 하자. 특검도 해가지고 한번 진실을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탈원전, 원전 지금 뭐 삼중수소 논란 때문에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원전 하지 말자 그러놓고 북쪽에는 원전을 지어주자는 논의를 누가 왜 했느냐. 또 공교롭게도 2018년 정상회담이 있었죠. 2019년 신년사에 보면은 김정은이 북한의 원전 추진을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상업용 원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원전이 그렇게 위험해서 하지 말자 그러고 북한에서는 원전 지어도 됩니까? 그런 검토를 왜 합니까?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그 개인 의견이면은 내부 검토 의견 그건 말도 안 공무원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은 그런 검토 의견을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정부가 아니 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문제 그 문제 월성 1호기 경제성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없애야지 뭔 소리야라고 장관이 그 직원한테 맞아 죽을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직원들이 맞아 죽으려고 이런 원전을 북한 원전 자료를 만듭니까? 그 USB에 뭐가 들었는지 당당하게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왜 야밤에 500 몇십 개나 들어간 원전 파일을 살짝 숨어 들어가서 그렇게 한 공무원들 앞으로 연금도 못 받고 전부 감옥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짓을 왜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자마자 갑자기 윤석열 흔들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의혹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을 괜히 키우지 말고 빨리 국정조사 기간 정해서 신속하게 끝내면 됩니다. 뭐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예, 제가 뭐 편향되지 않으려고 좀 중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의문이 드는 것, 뭐 이거 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고 아니면 이것은 이적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난 일이 오히려 아닐까요? 지금 앵커 그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안들 보십시오. 밤에 그걸 은폐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 공무원이 자기 연금도 다 몰수당할 수 있고 감옥에도 갈 그런 위험한 행위를 했겠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그리고 남쪽에서는 다 원전 없애자고 월성 그 무슨 경제성이고 평가하지 말고 무조건 없애라. 야, 대통령이 언제 없애냐고 물었는데 너 미쳐서 왜 너 우리한테 왜 그걸 안 했냐고 하고 장관이 부하 직원을 윽박지르는 그런 속에서 17건이나 되는 비밀 문서를 더구나 그 비밀스럽게 거기에도 뭐 핀란드어로 북쪽을 의미하는 언어를 쓴다든가 그 북원추라는 약을 쓴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17개나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몽땅 제시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라도 우선에. 그런데 그걸 지금 아니 입증 책임을 야당에게 주라고 야당이 지금 자 USB도 자기들이 갖고 있고 이 문서를 그리고 우리가 괜히 만들었습니까? 이게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야당이 불리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답지 않게 많이 흥분하셨어요. 예, 굉장히 흥분해야 될 사안입니다. 제가 좀 보태서 말하면 그 문서 이제 북원추 문서가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죠. 하나 17개 중에서. 그것도 다 17개 있는지 중에 어떻게 하나예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서가 어떤 거냐면요. 이게 전체에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소위 내부 통신망에 올라와 있는 문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에 있던 문서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검토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제 일선 공무원들이 무슨 말 하냐면, 이제 앞으로 그럼 검토도 컴퓨터로 못하고 머리로 해야 됩니다. 일선이 종이에다 써야 됩니다. 국정조사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비아냥거리는 게 세종시에서 이야기가 돌고 다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통신망에 올렸던 문제라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실제 뭐가 실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검토 문건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변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더 까봐라, 더 내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2018년 4월에 남북정상회담 1차가 시작되고 2차가 하기 전까지 일입니다. 자,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이 상황을 유추해야 우리가 설명이 됩니다. 자,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얼마나 화해의 모두가 많이 돌았습니까? 도로도 연결하자, 뭐도 연결하자 막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모든 보수 언론들도 원전은 북에다 지어주자. 그리고 그렇게 하자. 이제 또는 뭐 살림이 줄어드는 걸 극복하기 위해선 원전을 지어라. 여러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일선 공무원이 되어 봅시다. 대통령도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고 심지어 보수 언론도 북에다가 원전을 지어주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검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마치 무슨 큰 거래가 있었냐? 자, 이제 그러면 들어보니 USB를 줬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도약이 일어나죠. 비약이 일어납니다. 일종의. 그런 거 봤는데 USB를 전달했다더라. 자, 이제 USB를 내놔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이라는 거라면 일선 공무원의 문제는 더 이상 알겠다. 너가 그렇게 검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까지 정리를 할 수는 있었다고 봐요. 그럼 USB랑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USB를 보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상 간의 대화입니다. 자, 우리 정상 간의 대화를 그렇게 공개해서 했던 기억은 2003년 그러니까 NLL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해서 2011년에 폭로하고 마치 뭔가가 있었던 것처럼 국정원에서 대화록을 공개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남북 대화록을 가지고 오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윤상현 의원이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다라고까지 실토하게 이릅니다. 자, 국가 전체로 혼란에 빠지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정상 간의 기본 예의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만약에 정말 원한다면 그러면 그 이상의 책임질 각오를 하고 나와라라고 청와대 정무석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의혹 제기하고 없으면 아이고 없으면 됐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근거가 있으니까 정상 간의 대화를 공개할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단순히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다 지겠다라는 각오로 의혹 제기를 해야 국익의 관점에서 예. 나라의 정상 간의 대화를 공개하는 문제니까 그럼 우리가 국익이 감소될지라도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공개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너무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건 저는 정도와 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문제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이적행위라고까지 하는 것은 과한 공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 정도가 아니라 문제 제기가 됐다. 그리고 의혹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게까지 마치 결국은 그래서 친부가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로 만들기 위한 식의 이적의 발언은 저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지금 논리 비약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그냥 만일 이런 중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라는 것이고 다음에 세종시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세종시에 근무해봐서 가는데 세종시에서 이런 문서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공무원이 이것은 특정 정부의 그런 의견을 공무원이 만들면 안 됩니다. 개인 의견을. 예.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 어느 시기입니까? 월성원전 1호기 폐쇄하라 그러고 온통 탈원전으로 가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그걸 위험하게 했겠습니까? 두 번째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책임을 걸죠. 야당이 만일 이게 사실이 아닌 걸 밝히시면 야당이 온전하게 이게 살아남겠습니까? 예. 엄청나게 정치적 책임.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원전을 없애자고 하면서 북쪽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이 거래가 무엇이냐, 이 의혹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히라는 것이고요. 잠깐 이 밝히라는 것 또 하나는 그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 네. 보수 언론에서 뭘 하겠다고 한 것이 뭐냐면은 이건 이제 제네바 합의 때부터 북한이 에너지가 부족하고 왜냐하면 북한이 처음에 핵 개발을 하면서 핑계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관심 가진 것인데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좋아. 핵무기와는 차단되는 경수로를 지어줄 수 있다고 미국하고 시작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 뭐냐면은 북한한테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폐기 단계로 갈 때 지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게 나온 이야기지. 지금 핵 주먹을 오히려 강화하고 핵 위협을 더 강화하고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는 시기에 북한의 원전을 논의를 제공했다. 이게 정부 내에서 이렇다. 이거 제가 자체가 조금만 굉장히 문제 이야기죠. 설명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저희가 좋겠는데. 주어진 시간이 이미 네. 좀 많이 넘어서서 아, 그랬어요? 30초만 그럼 네, 시간을 네. 드릴게요.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산자위원이라서 아는데요. 내용을 보면 신한울 3, 4호기 제작이 중단된 거 그때 굉장히 골치 아팠습니다. 이 처리 문제를 다 만들어놨던 걸 중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북에다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실무적 검토 의견이고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는 멈춘 걸 북한에다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는 석탄 발전소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근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세종시에 근무하셨다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문서 많습니다. 산자위 제가 소속이라서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저런 문서만으로 공무원들이 갑니다. 가는데 저렇게 공부의 공식 문서에 개인 의견이 아니다라고 만드는 문서는 없습니다. 그런 문서가 없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 펀치 두 주제 모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국회에서 좀 여야가 좀 합의하고 서로 논의하고 그렇게 좀 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마지막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